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 톡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영화 리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19세기 말 실제로 전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과 그 속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실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를 아시나요?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캐나다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을 알래스카와 유콘 지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모든 신문에서 다룬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극을 탐험하던 이들이 발견한 황색 금속. 바로 금이었죠. 그것도 엄청난 양의 금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이죠. 이 골드러시 시대에는 특별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썰매를 끌어줄 크고 힘센 개들이었죠. 이들 없이는 그 혹독한 추위와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1903년 한 작가가 이 시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잭 런던의 콜 오브 와일드입니다. 오늘은 그 불멸의 고전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2020년 작품 해리슨 포드 주연의 콜 오브 와일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모험 영화가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의 교감,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지금부터 약 30분간 여러분과 함께 벅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산타클라라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1890년대 말 이곳에는 밀러 판사의 웅장한 대저택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shepherd와 세인트 버나드의 혼혈견인 벅이었죠. 벅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는 말 그대로 왕이었어요. 집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판사 가족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벅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활발하고 당당했지만 동시에 고집이 세고 장난기가 많아서 가끔은 주인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가족들에게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러 가족이 오랜 준비 끝에 고대하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 자리였죠. 하지만 벅은 예상하셨겠지만 벅의 엉뚱한 행동으로 파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화가 난 가족들은 벅을 집 밖으로 내쫓으며 말했죠. 오늘 밤은 밖에서 지내거라. 벅이 현관에서 밤을 지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이 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골드러시로 인해 썰매개의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개장수들은 좋은 개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벅 같은 크고 건강한 개는 그들에게 금덩어리나 마찬가지였죠. 벅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납치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벅이 저항해봤지만 경험 많은 개장수에게는 역부족이었죠. 기차로 이송되는 동안 벅이 경험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잔인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매질과 학대, 그리고 좁은 우리 안에서의 생활. 지금까지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벅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벅은 굴복했을 뿐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차가운 눈과 얼음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벅이 도착한 곳은 알래스카였습니다. 벅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눈과 얼음, 차가운 바람, 그리고 문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원시의 땅. 벅은 처음으로 자신이 알던 문명의 세계가 깨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는 밀러 판사의 대저택에서 통했던 규칙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한편 이 광활한 알래스카 땅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손턴이라는 남자였죠. 존은 금광 열풍에 휘말린 다른 탐험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더 깊고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었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쉴 곳을 찾고 있지만 아마 힘들겠지. 존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문명 사회를 떠나 이 험한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존과 벅이 처음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처음 본 눈에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벅이 존과 부딪히게 된 거죠. 그때 존이 떨어뜨린 하모니카를 벅이 물어다 줍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이 순간이 두 존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존은 벅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벅의 이름을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때는 아직 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몰랐을 겁니다. 다른 개들과 함께 좁은 우리에 갇혀있던 벅은 우편 배달부인 페로의 눈에 띄게 됩니다. 페로는 경험 많은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그는 한눈에 어떤 개가 썰매를 끌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벅에게서 특별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벅은 처음으로 썰매개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벅이 경험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무리 내에서의 위계 질서,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처음에 벅은 페로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비탈길로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고요. 하지만 페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벅을 가르쳤습니다. 북극의 가혹한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천천히 야생의 규칙과 생존의 법칙을 알려줬죠. 여기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이 꼭 크기나 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지혜와 협력도 중요하지. 어느 날 밤, 벅은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였죠. 그 순간 벅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본능, 야생의 본질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실제로 큰 덩치를 가진 늑대와 마주친 순간, 벅은 자기 종족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야생의 부름을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벅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인간들과 함께 일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벅은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와 질서를 바탕으로 팀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죠. 점차 벅은 무리와 페로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썰매개로 일하면서 벅은 자신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로 무리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우편물을 운송하던 중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수아가 강물이 제대로 얼었는지 확인하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상황은 정말 위급했습니다. 얼음 밑으로 떠내려가는 프랑수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초밖에 없었죠. 다른 개들은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벅은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자신의 안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차가운 물속에서 벅은 강력한 힘과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급류와 싸우면서도 프랑수아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죠. 결국 벅은 프랑수아를 성공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페로와 프랑수아는 벅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벅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개가 아니라 팀의 중요한 일원이자 인간과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모든 개들이 벅의 성장을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 리더였던 스피치는 점차 벅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스피치는 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놓고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리더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경험이 거의 없었던 벅은 처음에 스피치의 공격에 밀렸어요. 벅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썰매개들의 소리와 함께 벅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본능의 부름이었죠. 벅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강한 의지와 함께 스피치를 물리치고 마침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벅은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자신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느낀 스피치는 무리를 떠나버렸고 벅이 그를 대신해 선두에 서게 되었죠. 페로는 처음에 5년간 함께 해온 솔렉을 리더 자리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경험과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솔렉은 스피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벅의 힘과 리더십을 인정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벅이 우리의 리더다. 결국 썰매는 새로운 리더 벅의 선두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벅의 진정한 리더십이 시험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할 조짐을 벅이 감지한 것입니다. 페로는 평소와 같이 왼쪽으로 빠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벅은 그 지시를 거부했어요. 벅은 야생의 본능에 따라 안전한 동굴로 썰매를 이끌었습니다. 페로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벅을 믿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정말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페로의 지시대로 갔다면 모두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벅은 모든 팀원들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제 시간 안에 배달하는 놀라운 업적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벅의 리더십을 인정했죠. 한편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문명 사회를 떠나 알래스카로 온 존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쉴 곳을 찾고 있지만 아마 힘들겠지. 존은 늦은 밤까지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존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우편 접수 시간을 놓칠 뻔한 순간에 깨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야 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벅이 이끄는 썰매팀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벅은 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모니카를 물어다 줬던 그 특별한 인연을 말이죠. 벅은 자신의 판단으로 썰매를 멈춰 세웠습니다. 페로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존이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죠. 존은 벅에게 편지를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벅. 내가 날 기억해줘서. 그 순간 둘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알래스카에도 문명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우편 방식인 전신이 설치되면서 우편물 운송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썰매계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페로와 프랑수아에게는 정말 슬픈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들과 이별해야 했으니까요. 페로는 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벅. 넌 정말 훌륭한 리더였어. 어디서든 잘 살 거라. 이후 벅은 무책임하고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주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북부의 혹독한 자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새 주인들은 개들을 학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는 개들이 끌고 가기를 강요했죠. 벅과 다른 개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존이 얼어붙은 썰매를 빼내주며 조언했습니다. 봄이 온 뒤에 다른 이동수단을 택하세요.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북부의 혹독한 자연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안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매서운 날씨와 험난한 지형, 부족한 음식으로 인해 개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벅 또한 주인에 대한 반발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편 숙소로 돌아온 존은 하모니카를 보며 위험한 강으로 향했던 벅을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위험한 얼음 위에서 하리 벅에게 총을 겨누던 그 순간 존이 나타났습니다. 얼음이 바로 깨질 거요. 멍청한 양반아. 이 개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려는 거라고. 존은 할을 밀쳐내고 벅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할은 죽어가는 벅을 남겨둔 채 다른 썰매개를 이끌고 다시 길을 떠나버렸죠. 존은 벅을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며 진정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벅 또한 자신을 구해준 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날 밤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여정을 강행한 끝에 개들과 물자까지 잃은 할이 자신의 실패를 존의 방에 탓으로 돌리며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벅이 달려들어 할을 위협하며 싸움을 중지시켰습니다. 할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총이 발견되면서 할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한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던 존의 모습을 본 벅은 그가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술병을 빼앗으며 자신이 그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야. 그래서 여기에 왔어. 그리고 널 만났고. 존의 이 말에서 우리는 두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서로에게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된 둘은 탐험가였던 아들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특별한 모험을 계획합니다.
우리 아들은 모험담을 좋아했고 온갖 산, 지도와 그림을 온종일 들여다보면서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상상했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공간에 지도 밖까지 선을 긋고는 말했어. 여기로 가요. 지도에 없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존과 벅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의 여정이었어요. 모험을 이어가며 존은 벅을 통해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벅 역시 존을 통해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를 경험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할은 존이 남긴 지도를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금광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금에 대한 욕심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그날 밤 벅과 존은 우연히 발견한 낡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벅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뭔가 익숙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다음날 강물에서 씻던 존은 엄지손톱만 한 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강물에는 다양한 크기의 금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존은 할의 금광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존에게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벅이었죠. 벅은 아름다운 흰색 암컷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며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생 본능에 이끌리게 되었죠. 며칠 후 사냥을 시도하다 발을 헛디뎌 강물에 떠내려가는 늑대를 발견하고 벅은 통나무를 들어 올려 그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온 이곳에서 벅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야생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후 벅은 숲속으로 향해 늑대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낀 그는 인간 세계를 떠나고 싶은 갈망을 점점 키워나갔죠. 한편 존은 벅의 성장과 자유를 기뻐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벅이 떠나가는 모습에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벅은 넘치는 사랑과 고통을 모두 받았다. 인간들에게서. 이제 그는 자기 종족 안에서 자신을 찾았다. 집을 찾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나는 내 집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존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존재가 자유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 기쁘면서도 슬픈 그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존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아닌 자유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존은 남은 여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만 남긴 채 나머지를 모두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벅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죠. 내게 중요한 건 여기 있잖아. 그걸 지켜. 넌 좋은 개야. 이 말에는 존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보다 벅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존이 금을 발견했을 것이라 확신한 할이 오두막에 찾아와 총을 쏘고 불을 지르며 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벅은 과거 학대의 트라우마로 잠시 뒷걸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존을 구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벅은 할을 불타는 오두막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낸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벅은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존을 위해 오두막에 들어가 그가 가장 소중히 아끼던 하모니카와 아들의 사진을 꺼내왔습니다.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던 둘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존은 마지막까지 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벅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거예요. 존의 죽음으로 인간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이 끊긴 벅은 늑대 무리와 합류하며 진정한 야생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벅은 이 늑대 무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숲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영혼에게로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벅은 때때로 오두막을 지나칠 때마다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존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벅은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북부의 숲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벅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콜 오브 와일드는 잭 런던이 1903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19세기 말 실제로 일어났던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마리의 개가 알래스카의 혹독한 자연에서
야생의 본능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죠. 해리슨 포드의 따뜻한 내레이션과 진정성 있는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존 손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상실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또한 CG로 구현된 알래스카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시각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벅의 모습도 정말 생생하고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존이 벅을 야생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벅이 야생의 부름을 느꼈듯이 말이죠. 셋째, 상실과 아픔도 새로운 관계와 사랑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연과 동물의 유대, 감동적인 모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단, 휴지는 꼭 준비하고 보세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벅처럼 우리도 모두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겠죠. 그 여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감동 톡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